안녕하세요. 정신분석의 뜰 락강 스터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락강의 욕망의 그래프의 중간 이하 부분, 하단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렸었습니다. 삼각형 즉 벡터, 존재의 벡터가 어머니라는 대타자의 기표 질서를 통과하면서,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어머니의 기표를 받아들임으로써 또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즉 다시 말하면 스몰 s a의 라지 a의 그 대타자의 기표를 통해서 자신의 그 주체의 의미를 발견하는 그런 단계고, 그 다음에 그 와중에 거울상과의 동일시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거울상과의 상상적 동일시가 있었는데, 이 상상적 동일시를 확실하게 확증해 주는 것이 엄마의 시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시선을 통해서 아이는 상상적 동일시를 확고히 하면서 동시에 엄마의 시선을 통해서 자아이상이 확보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하단 부분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 하단 부분, 바로 주체가 이 삼각형으로 된 벡터가 어머니의 기표 질서를 통과하면서 고정점 A라는 고정점을 확보하고, 그리고 스몰 s, 라지 A라는 자신의 정체감을 확보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그 중간에 거울상과의 동일시, 즉 스몰 iA라는 거울상과의 동일시를 통해서 상상적 자아를 만들어내고, 그 상상적 자아가 엄마의 시선과의 동일시를 통해서 자아 이상으로까지 발전하는 이러한 그 단계였습니다. 이러한 단계에서 이제 윗부분이 이제 나오는데, 이 아이는 이와 같이 상상계적인 상징계에서 어머니의 그 기표와 또 어머니의 응시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감과 자아이상을 확보하고 엄마와 향락을 누리고 있는 그런 와중에 어머니로부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애매모호한 말을 듣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아이는 이해할 수 없는 엄마, 애매한 엄마, 확실하지 못한 엄마를 경험하면서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그 질문이 캐보이라는 거예요. 맨 위에 있는 캐보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엄마의 언어에 뭔가 결여가 있다는 것이에요. 엄마가 나에게 하는 말에서 뭔가 결여가 생기고 있다는 것이죠. 이해 못할 말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고, 애매모호한 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가 질문을 하게 돼요. 엄마가 도대체 말하는 게 무슨 뜻이죠? 엄마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요? 내가 어떻게 해주길 바라시나요? 내가 어떻게 해줘야 엄마가 만족스러울까요? 요거죠. 아이는 엄마가 이렇게 애매모호한 상태로 있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와의 향락에 지장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엄마와의 향락을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엄마는 투명해야 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존재여야 돼요. 근데 지금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캐보이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이제 윗부분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엄마의 그 캐보이라는 질문이 의미하는 건 뭐죠? 엄마의 언어에 결여가 있다는 것이죠. 엄마의 언어에 결여가 있다는 것은 엄마가 나가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욕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이는 엄마가 자기를 진정으로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결여의 주체, 욕망의 주체로 등장하게 되는 건데, 자, 이제 뭔가 대타자 엄마에게서 결여가 있다. 엄마가 나 아닌 다른 욕망의 대상을 욕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도대체 엄마가 나에게 원하는 게 뭐냐는 질문을 하는 동시에 이제 향락의 질서에 균열이 생기는 것이죠. 그게 바로 위에 향락의 이 곡선이에요. 완벽한 대타자인 라지 A와의 관계가 유지되어야 되는데, 이제는 엄마의 결여를 발견하게 되고 엄마의 욕망을 발견하게 되면
라지 A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슬래시 라지 A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래시 라지 A의 기표인 대문자 S 슬래시 대문자 A를 향락이 통과하면서 거세가 이루어지는데, 다시 말하면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 슬래시 A라는 이 결여된 대타자를 지각하게 되면서 이제는 결여된 대타자의 기표가 어떤 기표냐면 너 이젠 엄마에게서 떨어져라는 아버지 부명의 기표가 되는 거예요. 부명이 이제 여기서 등장하게 되고, 또 엄마도 아이고 이제 아빠 때문에 안 되겠어. 너 이제 나에게서 좀 떨어져야 돼. 라는 엄마의 그 결여된 주체 엄마의 기표가 여기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엄마와의 아주 그 이자관계의 향락을 누렸던 아이의 입장에서는 그 엄마와 아빠의 기표를 통해서 거세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거세로 들어가는 와중에 그 두 가지 방향으로 거세가 진행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이 라지 S 슬래시 라지 A 그 밑에 그 슬래시 S 다이아몬드 A가 있죠. 이게 환상의 욕망 공식이죠. 욕망의 환상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결여된 주체는 소문자 대상 A를 지향한다. 이게 욕망의 변증법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엄마와의 이자관계를 누리던 아이가, 이자관계의 향락을 누리던 아이가 결여된 대타자의 기표를 통과하면서 드디어 욕망의 주체가 되면서 한편으로는 충동의 주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 오른쪽에 슬래시 S 다이아몬드 라지 D가 바로 충동의 공식입니다. 그래서 한면으로는 이 상징적 상징계 안에서 아이가 욕망의 주체로 탄생하게 되면서 이 상징계 안에서 이제 책임 있는 욕망의 주체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상계 속에서 이 상징적 상징계 안에서, 즉 현실 세계 안에서 A를 추구하는데 A는 알 수 없는 그 욕망의 대상이잖아요. 욕망의 원인이자 대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A라는 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실계 속에서는 이 A의 그 아바타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권력이 됐던, 사회적인 그 지위가 됐던, 명예가 됐던 그런 그 A의 아바타를 이 현실 세계 속에서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욕망의 변증법은 어떻게 됩니까? 스몰 d 이퀄 라지 d 마이너스 n이죠. 다시 말하면 욕망 이퀄 요구 마이너스 욕구 또는 필요. 네, 이렇게 되죠. 그 결과는 뭡니까? 잉여 향락을 누리지만 다시 거세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욕망을 추구하면서, 내가 무언가를 욕망하면서 대상을 얻었어요. 대상을 얻었지만 그것은 나에게 잉여 향락의 약간의 잉여 향락을, 약간의 만족을 제공하지만, 그러나 이게 아닌데, 내가 원했던 게 이게 아닌데 라는 또 다른 결여를 유발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게 욕망의 변증법이잖아요. 예, 이건 상징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징계를 넘어서는, 즉 현실 원칙을 넘어서는 욕망이 발현되는데 그게 바로 충동의 변증법이에요. 그 오른쪽에 라지 S 다이아몬드 라지 D, 이게 충동의 변증법입니다. 충동의 변증법은 실제계적인 욕망이에요. 욕망은 상징계적 욕망이지만 욕망의 한 종류로서의 이 충동은 실제계적인 욕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계를 넘어가는 것이죠. 현실계를 넘어서 현실 원칙도 뛰어넘어서 실제계적인 대상 A를 추구하겠다는 것이죠. 예. 그러나 충동이 결국 그 소문자 대상 A에 도달할까요? 도달하지 못하죠. 그 대상 주변을 이렇게 도는 것이죠. 대상 주변을 돌아서 다시 주체의 결여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결여의 자리로 들어가면서 주체의 결여를 다시금 지각하면서 거기서 다시 리비도가, 충동적으로 리비도가 올라와서 다시금 충동의 변증법을 그리게 되는 것이죠. 대상 A를 돌아서 다시 또 주체의 결여로 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동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을 얻는 게 아니에요. 이 상징계에서 어떤 대상을 얻는 게 아니에요.
욕망의 변증법은 이 현실계 속에서, 즉 상징적 상징계 안에서 뭔가 소문자 대상 A의 그 그림자라고 여겨지는 소문자 대상 A의 아바타격인 어떤 대상을 얻음으로써 잉여 향락을 누리는 것이지만, 충동의 변증법은 대상 A 주변을 돌아서 다시금 주체의 결의의 자리로 내려오면서 그 도는 과정에서 향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도는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럽죠. 충동으로 도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의 이면이 바로 주의상스예요. 락강은 내가 도달하고자 하는 대상을 향해서 내가 도는 과정에서 내가 지불해야 되는 대가, 그게 주의상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지불해야 되는 그 고통의 대가, 그걸 락강은 주의상스라고 얘기합니다. 대상 A에 도달하기 위해서 내가 지불해야 되는 고통의 대가, 이것을 주의상스라고 그래요. 고통의 이면이 바로 주의상스죠. 향락입니다. 자, 오늘은 상단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결여되지 않은 대타자로부터 뭔가 결여를 발견하고 대타자가 주체를 욕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체, 즉 I가 발견하면서 라지 A는 슬래시 라지 A가 되어버리는 것이, 결여된 대타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체의 향락의 질서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제까지는 결여되지 않은 대타자와의 그 이자관계를 통해서 향락을 누렸는데, 이제는 이 라지 A, 결여되지 않은 대타자가 슬래시 라지 A, 결여된 대타자로 변경되면서 그 결여된 대타자의 기표는 주체를 거세의 자리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엄마도 이제는 아빠를 참조하면서 아빠 때문에 너하고 가까이 할 수가 없어, 이제 떨어져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아빠는 또 엄마와 아이 사이에 쓱 들어와서 엄마는 내 거야, 너 이제 그만 엄마하고 떨어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가 독립된 상징계의 독립된 하나의 그 주체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엄마와 아빠가 기능하는 것이죠. 여기서 거세가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예, 거기서 바로 거세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거세가 이루어지면서 아이는 자신의 결여를 수용하게 되고 자신도 엄마의 욕망을 욕망하는 그 욕망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필연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자각하게 되는 것, 무의식적으로. 그럼으로써 아이가 자신의 결여를 자각할 때 환상 속에서 환상이 뜨게 되죠. 무의식의 실제가 형성될 때 환상은 동시에 뜨는 거예요. 항상 그 실제라는 건 고통의 자리잖아요. 그 고통을 가리기 위한 환상이 항상 뜨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환상의 대상 A가 등장하고 아이는 이제 욕망의 주체로서 환상의 대상 A를 쫓는 욕망의 변증법을 돌려나가게 되는 동시에 현실 세계의 현실 원칙도 뚫어나가고 현실도 뚫어서 실제를 지향하는 실제적 향락을 지향하는 그 충동의 변증법도 동시에 돌리게 되는 것이죠. 이게 그 욕망의 그래프의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밑으로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죠. 이렇게. 자, 지금까지는 여기 스몰 s a 요게 자아 정체감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라지 a i a 요게 이제 자아 이상이란 말이에요. 이때까지는 상상적 상징계에서의 자아 정체감과 자아 이상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는 이 위에 있는 이 결여된 대타자의 기표를 통해서 욕망의 주체로 등장한 아이가 다시금 자기의 정체감을 바꾸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뭔가 아주 상상적 정체감이 아니라 이제는 현실에 뿌리박은 상징적 정체감이 형성되고 그 밑에 있는 라지 IA 즉 자아이상도 상상계적 상징계에서의 자아이상이 아니라 진정한 상징적 상징계에서의 자아이상이 형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자아이상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예, 오늘 이 욕망의 그래프 상단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소 말이 빨라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